직렬 커패시터 쪽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앞에서 이제 그 저항을 가지고도 다 한번 했지만, 소자가 하나 있을 때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합성된 저항 값을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커패시터가 여러 개가 이제 있는 경우, 근데 그것이 직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병렬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직병렬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직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효판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효판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총 커패시턴스의 값은 가장 작은 커패시턴스보다도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공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커패시턴스는 우리가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과정을 요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원을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스위치가 딱 닫혀졌을 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각각의 걸리는 전하의 량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1 값, Q2의 값, Q3의 값, 이렇게 N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N개의 전하량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모든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원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VT라고 하는 총 전압의 값은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값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공식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봤었냐면, Q equal CV, Q는 CV다 라고 하는 공식을 봤었죠. 그죠? Q는 CV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V에 대해서 나타내면 V는 C분의 Q죠. 그죠? V는 C분의 Q. 자, 우리가 앞에서 Q는 CV라고 하는 공식을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것을 V로 나타내면 V는 C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각 나타낸 요 전압에 대해서 나타낸 요 식에다가 우리 C분의 Q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그래서 C분의 Q로 쭉 나타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앞에서 각각의 Q 값이 다 동일하다라고 했죠. 우리. 그래서 위에 있는 이 Q 값, Q를 다 나눠버리면 제거가 되죠. 그러면 남는 것은 결국 요 식만 남는 겁니다. 요 식. 자, CT 전체 총 캐패시턴스, 토탈 총 캐패시턴스 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점점점 해서 CN분의 1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게 어디서 많이 본 그 합성 계산식이죠. 우리가 이제 병렬 저항을 구할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구했었죠.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의 직렬 합성 값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총 직렬 커패시턴스의 값은 가장 작은 커패시턴스보다도 항상 더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죠?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뭐 직렬로 뭔가를 쭉 붙여놨을 때는 당연히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작은 커피시턴스 값보다도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듯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식을 지금 t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역수를 취하면 결국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요런 식이. 근데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캐패시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두 개니까 우리가 딱 그냥 두 개만 나타낼 수 있고, 요 식은 우리가 다음 차트에 있을까요? 그 병렬 합성 저항 구할 때처럼 좀 요 식 자체를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정리된 식으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T 값은 요 두 개 정리해서 올리면 결국은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캐패시터인 경우에는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 좀 이제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렬로 연결된 캐패시터의 값들이 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캐패시터가 직렬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CT분의 1은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CT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일한 캐패시터 값을 요 N개 이게 이제 N개다. N개일 때 그 개수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값의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총 캐패시턴스 값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캐패시터 값을 N개로 그냥 나누면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극성을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A와 B 사이의 총 캐패시턴스를 구하라. 자, 이거는 그냥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직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앞에 적용했던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T분의 1은 결국 10 단위는 일단 생략하고 10분의 1 더하기 4.7 다 마이크로페럿 단위로 지금 통일되어 있으니까 1 더하기 8.2분의 1. 자,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결국 CT 값은 2.3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우리 시험을 보거나 퀴즈를 보거나 할 때 우리 계산을 할 때는 그 공학계산기 다 사용하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막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그냥 단순 계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일자를 빠뜨렸네요. 굳이 우리가 지금은 그런 단순 뭐 사칙 연산 하는데 시간을 지금 많이 소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공학 계산기를 지참하시고 시험 때도 공학 계산기 가지고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위, 우리가 생각했던 단위 항상 마지막에 잘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 총 캐패시턴스를 구하라. 그런데 두 개의 캐패시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아까 정리된 식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렇게 바로 그냥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냥 100 더하기 330분의 100 곱하기 330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76.7 피코페라 단위가, 여기서는 동일하게 다 피코페롯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피코페롯을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2-7에도 또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직렬 캐패시터에 대한 CT 값을 구하라. 결국은 이제 합성된 CT 값, 총 캐패시턴스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같은 값을 가지는 캐패시터가 4개가 그냥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캐패시터 하나의 값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T의 값은 C의 값을 N개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어요. N개로. 그러니까 0.022의 값을 하나, 둘, 셋, 4개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계산하면 0.0055 마이크로페라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캐패시터의 직렬 연결에 대한 합성 캐패시터 값을 구하는 것을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캐패시터의 전압, 걸리는 전압,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이제 그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놈에 걸리는 전압은 그 놈이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 분의 전체 캐패시턴스 값 곱하기 전원 전압.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특정한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항 회로에서의 전압 분배 법칙은 사실 요 총 저항이 이제 아래쪽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캐패시터의 값이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 있어요. 분자로. 자, 요런 회로를, 이런 문제를 한번 봤을 때 각각의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12-8입니다. 각각의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공식을 이제 떠올려야 되겠죠. 이 공식을 먼저 떠올리고, 이걸 떠올렸을 때, 전원 전압은 25V로 나와 있고, 그죠? 25V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캐패시턴스 값들, 요 X라고 하는 게 요게 C1, C2, C3 각각의 값이죠. 각각의 값들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총 캐패시턴스 값을 구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요 직렬 합성 캐패시턴스 값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직렬 합성 캐패시턴스 값. 자, 요 직렬 합성 캐패시턴스 값을 구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CT분의 1은 0.1분의 1 더하기 0.47분의 1 더하기 0.22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CT 값을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0.06 마이크로 페럿 값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요걸 알고 있으면 각각의 값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했던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V1은 C1분의 CT 값이죠. 곱하기 전원 전압 VS 값. 이렇게 해서 구해보는 겁니다. C1은 0.1이고 CT는 0.06이고 전원 전압은 25V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5V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V2 값과 V3 값도 각각에 걸리는 V1, V2, V3 값을 각각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병렬 캐패시터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저항 회로하고 또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된 캐패시터의 값을 합성 캐패시터 값을 구할 때는 저항 회로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 같이 했는데, 반대로 병렬 캐패시터의 값을 구하는 거는 저항 회로에서는 직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하고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냥 각각의 캐패시터의 값들을 그냥 다 대수적으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회로에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C1, C2, C 걸려있는 모든 캐패시터를 다 더하면 그것이 이제 합성 캐패시터의 값으로 나타난다.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으면 그냥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서로 단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단위에 주의해서 한 가지 단위로 서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캐패시터라고 하는 놈이 직류회로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이제 그거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 앞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1학기 과정에서는 직류회로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모든 것들을 직류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항상 직류와 그 교류,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이제 비교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직류와 교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캐패시터라고 하는 놈이 직류 회로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는 교류 회로에서는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계속 비교해 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캐패시터가 충전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요거를 좀 하나하나 보면서 직류 회로에서의 동작을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충전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아무런 그 작용을 안 하죠. 하지만 이제 스위치가 연결이 되고 전원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A 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서 이게 이제 B 쪽으로 이렇게 다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A라고 하는 요 판은 결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대전이 되고, B는 마이너스, 이제 전자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대전이 되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충전이 됐을 때는 결국 이 캐패시터 이 극 사이에 전압이 전원 전압과 같은 전압까지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이제 전자의 흐름은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이게 충전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떼도 그래도 자기의 그 전하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이제 하는, 동일한 이제 마치 배터리와 같이 유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DC를 차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전되면 더 이상 전류는 흐르지 않는 겁니다.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면 더 이상 여기를 통해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DC를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제 회로에서는 충전을 유지하는 시간은 이제 그 누설 저항에 따라 다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충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결국 그 충전 상태를 할 때는 DC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방전되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방전되는 상황. 지금 이제 50V라고 하는 그 전압을 가지는 상태로 지금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이 회로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다시 반대쪽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디스차지, 방전이 되는 과정이죠. 방전이 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서로 0V를 이루는 이런 상태로 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회로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부하 저항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요 도선도 하나의 낮은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상태는 이렇게 전압이 0V로 떨어져서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뭐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 있어도 뭐 더 이상의 어떤 전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이제 방전이 완료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충전이 될 때 전류와 전압은 어떻게 변하는가? 충전과 방전되는 순간에 전류와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재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충전될 때 순간적으로 스위치가 닫히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전류가 최대값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최대로 일단 얘는 흘렀다가 점차 전류는 감소를 하게 돼요. 반대로 전압은, 그러니까 요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인 거죠. 지금 요 전압계를 지금 캐패시터 양단에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 순간적으로 스위치가 닫히는 순간에 전압은 0이지만 이후에는 점차 이렇게 쭉 증가를 해서 여기에 전압이 언제까지, 자, 두 번째 있는 그림까지 보시면 VS 값이 요 VC 값하고 이렇게 이제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쭉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의 전압은 전압원과 같은 상태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의 전류는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전위차가 같아지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충전이 된 상태에서 방전을 한다. 그러니까 물론 전원을 제거하고 스위치를 연결을 했습니다. 스위치를 연결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있던 전하들이 다시 빠져나오죠. 전자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때 순간적으로 전류는 최대값으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그때의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 처음에 전압은 VC로 어느 정도의 전압이 되어 있던 놈이 점점점 줄어서 0으로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쭉 이제 방전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방전 전류의 방향이 충전 전류의 방향하고 반대로 동작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부분에 보면은 RC 시정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550페이지에 보시면 RC 시정수, 이걸 이제 우리 타임 컨스턴트 시정수, 타임 정수 컨스턴트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회로를 볼 때는 그 실제 회로에는 어느 정도의 저항 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그 충전이 이제 그 저항 값이 이제는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시간으로 그것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충전되거나 방전되는 어떤 비율, 이것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정수라고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요런 기호, 이게 이제 타우라고 하는 건데, 요 타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저항과 캐패시터의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과 캐패시터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이렇게 저항과 캐패시터의 곱을 우리가 타우라고 하고 이것을 시정수로 하자. 그리고 충전되거나 방전되는 비율은 바로 이 시정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자, 이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타우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타우는 아까 RC라고 했죠. 그래서 그 RC 값에 의한 그 1타우가 되는 그 값이 63% 변화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정수만큼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캐패시터의 전하량이
우리가 이제 최대 전압, 최대 완충된 최대치까지 올라간 그 완충된 전압을 VF라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최종 값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100%라고 했을 때, 한 63% 정도 되는, 값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정수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63%까지 올라갈 때의, 그 시간, 그게 바로 1타우에 해당하는, 즉 시정수에 해당하는 그 시간 값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전될 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 방전이 되는데, 방전이 될 때도 결국 63%가 변화한 거, 결국 남아있는 값으로는 37% 정도가 남아있는 그때의 값이 1타우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커피시터가 방전될 때 시정수만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압이, 즉 63%만큼 변화한 이후에, 그러니까 100에서 63을 빼면 이제 37%가 되는 거죠. 즉 완충된 상태에서 한 37%만큼 떨어진 상태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63%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시정수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시터가 이렇게 완전히 되었거나 또 방전되려면 우리가 이제 정한 그 시정수의 5배가 되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과도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트랜지언트 타임이라고 하는 과도시간. 그래서 한 5배 정도 되니까 이렇게 5타우로 나타냈죠. 5타우로. 일반적인 공식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RC 회로에서의 우리가 이제 캐패시턴스의 충전과 방전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화된 이제 공식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압에 대한 공식과 전류에 대한 공식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압 대신에 그냥 전류로 우리가 일단 환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변경만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에 대한 공식만 기억을 해도 전류에 대한 것은 전압을 전류로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전류를 따로 이렇게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압에 대한 공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첨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VF라고 하는 거는 이제 Final Value라고 해서 Final Value.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충전된 전압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충전된 전압 값. 그 다음에 VI라고 하는 것은 Initial Value라고 해서 이제 전압의 초기 값이 해당하는 거죠. 전압의 초기 값. 그 다음에 앞에 나타낸 요 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압의 순식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 전압에 대한 공식은 여기서 이제 요 exponential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로 나타내는 요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승수를 보면은 요 RC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타우죠. 타우. 시정수. 그거 RC 분의 T다. 물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RC분의 T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전압, 그 다음에 최종 전압, 그리고 RC, 그러니까 저항과 캐패시터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시간에 대한 순시 전압 값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 공식에서부터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0V에서부터 충전을 한다. 0V에서부터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즉 VI 값, 이니셜 값은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VI 값을 만약에 0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남은 값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부터 충전될 때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0까지 방전될 때, 0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될 때의 특성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 VF 값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0으로 다 바꿔버리면 남은 것이 요 VI 값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냐면 제일 처음 이제 0V에서부터 몇 볼트로 충전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순시 전압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이고, 어떤 캐패시터가 방전이 돼서 0까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이걸로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앞에 있는 기본이 되는 일반화된 이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중간에 결국 계산의 과정 가운데 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조금 뭐 단순화시켜서 0으로부터 충전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캐패시터가 0으로 이렇게 방전이 될 때, 그때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수식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캐패시터 처음에 방전 상태에 있다가 스위치를 닫고 50 마이크로세크 후에 캐패시터의 전압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캐패시터가 처음에 방전 상태에 있다가, 즉 0V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이제 충전을 하면, 충전이 될 때 50 마이크로세크 후에 캐패시터의 이제 순시 전압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원 전압값이 나와 있고, 캐패시턴스 값이 0.01 마이크로페럿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항값은 8.2k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RC의 곱으로 시정수 타우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RC를 두 개를 곱해보면 82 마이크로세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충전되는 요 충전 공식 있죠. 요 충전 0에서부터 충전될 때니까, 즉 이니셜 값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요 VF 값, 파이널 값은 얘는 결국은 요 전원 전압의 값과 같아지는 값이 되는 거죠. 50V. 그러니까 VF 값이 50V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RC 값은 이 두 개의 곱으로 앞에서 나와 있었죠. 82. 그 다음에 시간은 50 마이크로세크일 때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있는 T 값에다가 50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에서 익스포넨셜 요 2의 x라고 되어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2의 x. 그 x에다가 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최종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즉 50 마이크로세크가 지났을 때 22.8V까지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얘는 결국 시간이 한 5타우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최종적으로는 전원 전압과 동일한 50V까지 충전이 되겠죠. 충전은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 50 마이크로세크라고 하는 어느 시점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때의 전압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